민주당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하고 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나눈 이른바 훈시기형 현지 누나 문자가 연말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대통령실의 인사 전횡이자 비선 시세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그런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문 의원하고 김현지 1부속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요, 이 문자 메시지를 나눈 문진석 의원과 이 김남국 비서관은 물론이고 문자 속에 훈시기형 그리고 현지 누나로 지목이 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까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건 인사청탁성 메시지가 나온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직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다가 또 대통령 수행과 일정 관리를 맡고 있는 김 부속실장은 공식적으로는 인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훈식 실장이 당연직으로 이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라며 이렇게 드러난 문자 교환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범죄 행위고 인사농단 현행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특감은 물론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송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야당을 향해 즉각 인사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인물이 실제 협회장으로 낙점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인사농단의 처리 과정을 국민의힘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두고는 개혁신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은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인사의 중대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기인 사무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대 출신의 인사를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28년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자리를 옮겨 질문은 받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 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김현지의 인사농단이 맞고요. 윤석열 정부 때 충암고란을 지적했다면 자신들의 어떤 학연에 대한 기준들도 똑같은 잣대로 사실 비판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실 셀프 고발에도 모자란 일이거든요. 그냥 엄중 경고하고 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지독한 내로남불 정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네.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었죠. 또 다른 파문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바로 문진석 의원인데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문 의원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다. 이거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들었고 윤리감찰단 회부 계획이나 거취 관련해서 따로 논의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상으로 보면 문 의원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직접 인사청탁을 한 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 언론에서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지만 어제 전체 회의에 불참했고요. 오늘도 당회의인 정책조정회의에도 이례적으로 불참했는데요. 조금 전 침묵을 깨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고 앞으로 언행에 조심하겠다는 짧은 SNS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청탁 의혹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포탄을 맞은 상태인데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 김현지 부서실장 관련 발언을 두고서 야당은 당시에 위증을 했다, 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강 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김현지 부서실장이 인사 실세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부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당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실세다, 뭐 이런 법적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강 실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 이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김남국 비서관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의 실세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런 강 실장의 국감 발언은 위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요. 국감 때 선서를 하면 위증에 대해서 처벌받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자책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살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정권이나 여권에서 어떤 비리가 야당이나 아니면은 일부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고 정권 인사들 또 여권 인사들이 스스로 그거를 부각시키고 불거지게 만드는 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자책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번 사안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김현지 부서실장을 둘러싼 논란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거 그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진석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권 인사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정치 쟁점화를 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김현지 부서실장 뭐 아시다시피요. 이번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정권 출범 초기에 김현지 실장이 사실상의 그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인사를 다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국장급 인사까지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야당으로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길을 끌었던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김인호 산림처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김인호 산림청장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과거 7년가량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앞서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던 걸로 보인다면서 김 실장의 인사추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선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산림청장으로 셀프 추천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했던 시민단체 활동 등을 강조한 점이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것이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과거 인연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셀프 추천과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인사 실세다. 사실 이것에서는요 여러 가지 뭐 그 원인이라든지 배경이 있지만요 지목되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배경에 깔려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이번 국감에서 4년 전에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경기도청을 떠났던 당시에 김 부속실장이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에게 했던 그 지시 내용 이게 또 여야의 공방으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논란 속에 또 이런 어떤 논란의 배경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당시 김 부속실장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하면서 파일을 삭제한 다음에는 아예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계획이란 점을 언급한 녹취가 2년 전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 정리나가지고 아예 하드를 사갖고 아예 다 교체를 해만 했어. 그래서 예정 하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그리고 가면 제가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인사청탁 논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청탁 아니다, 추천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유구무원이라는 식으로 아무 할 말이 없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지금 파문이 김현지 부속실장에다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까지 번지면서 정말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권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말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지금 의견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혹시 이거 인사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한 일들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당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일단은 뭐 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뭐 인사청탁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당에서 당연히 엄중 경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경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뭐 문진석 의원의 사과도 나온 만큼 조금 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 무슨 엄중 경고 차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권마다 어떤 그 정치적 약한 고리 혹은 뇌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네네. 그리고 전 정부는 어쩌면 뭐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이 약한 고리였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그 뇌관은 반드시 터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김현지 그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사도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세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버린 사건이고 정권 초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인사입니다. 네네. 인사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아마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이력서가 더 쇄도할 거라고 봐요. 아, 오히려 그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주를 잡기 위해서 아마 다방면으로 노력할 텐데 이거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이제 뭐 이력서가 많이 갈 거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용호 전 의원께서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시고 또 정치인 생활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그런 일을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